최근에 눈 수술을 한 지 한 두 달 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구 함몰이라든지 시력 저하라든지 복시 현상은 아직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수술한 쪽이 아직 마취가 덜 깬 신경이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현재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화상은 뭐 이제 상처는 없지만 이제 다 흉터라서 이거는 긴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시간이 약일 것 같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더라고요. 뭐 청원 답변이 나와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기다리라고 밖에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틀 전에 제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이제 유공자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체 등급을 받으러 갔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 또한 계속 기다리라고 밖에 답을 못 받아서 그냥 인내하는,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 문제고, 더 나아가선 제 지인들까지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확정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유공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저는 피해자로서 몸도 건강 챙기기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확정된 게 없어서 기다리는 거에 좀 많이 힘들죠. 작년 8월 18일 날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정확히 포구 초속을 재는 훈련이었어요. 그때 총 6발을 사격하는 훈련이었고요. 엄청 더운 날, 지금도 날씨가 엄청 더운데 8월 18일도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 태양볕에서 사격 훈련이 그래도 진행을 했고요. 6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발은 잘 나갔는데, 세 번째 탄에서 갑자기 폐쇄기 쪽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면서 격발 버튼을 누르지도 않은 상태인데 자동적으로 탄은 나간 거죠.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 스파크가 아래 있던 장약들을 연소시키면서 내부에 밀폐되어 있는 그 자주포에서 터지게 된 거죠. 약 3개 정도가 터졌는데, 그때 뭐 문이라든지 자주포 철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막 몇십 미터 날아가고, 그 자주포가 두 동강으로 그냥 부셔진 거죠. 그 정도의 위력이었고 그냥 전쟁터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섬광 때문에 그런지 눈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촉각에 의존해가지고 다 나오다 보니까 손가락부터 해서 화상을 안 입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나갔는데 뭐 사실 응급 조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땡볕에서 방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화상 전문의도 없었고요, 그 당시.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 기다리는 거밖에 없었어요. 앰뷸런스와 뭐 헬기를 기다린다는데 그런 거밖에 없었고요. 그때 총 7명이 타고 있었고요. 사망자가 3명이고 부상자가 이제 4명인데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거고요. 그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다음 날에 사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9월 13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생존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심해서 아직 병원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행히 별로 안 다쳐서 빨리 쾌유를 해서 사회에서 활동 중에 있고요. 뭐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더러 수도 병원에서 하루 있었어요. 저희는 외부에 화상 전문 병원을 가야 된다 했는데 군인은 군병원에서 하지 않으면은 사비로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액수도 장난 아니었고 하루 있다 보니까 그 정수현 상병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 이 병원으로 올 수가 있게 됐죠. 네, 제가 알기로는 화상 전문의가 있어도 많지가 않은 거죠. 지금 5명, 6명을 케어할 수 있을, 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에서 다쳤는데 일하다 다쳤을 때를 산재라고 하잖아요. 그것만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병원까지 오게 된 것도 너무 힘들었고, 지원이라는 게 사실상 6개월까지 밖에 안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아예 없다시피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엔 식비라든지 그런 거랑 그 군인들 한 처음에는 8분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계속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사고 경위라든지 지금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고 발표회를 가졌는데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했던 말 계속 똑같이 하고, 지금 조사 중이다, 기다려 달라, 명확한 해결책을 내리진 않았고요. 뭐 이제 국가 유공자가 되는 건지 보훈이 되는 건지 뭐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다 저희는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알게 된 내용이었고, 네, 그런 것도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라에서 다쳤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없고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슈화돼서 뭐 환자 지원팀이라든지 고위 사람들 몇 분 방문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 같은 것 같고, 지원이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없다고 봐야죠. 처음에 대통령님도 그렇고 높으신 분들께서도 최고의 예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인 것 같고 군에 대한 예우의 현 주소 같아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잊혀진다는 게. 나라에선 영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영웅 대접까지 바라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일단 청와대 청원을 제가 5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 1일 정도에 끝났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30만이라는 수가 넘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이 걱정을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원의 답변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만도 못한, 이걸 과연 최대 2달 정도 가량을 준비를 했을 텐데 상당히 미흡했죠. 그것도 답변 자체가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최선을 다하는지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옛날 법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간병비 지급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상 간병비 지급도 그 완전 옛날 기준으로 6만 원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최소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려면은 10만 원 넘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엔 사비를 쓰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단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참여하는 영상에서 그 태도가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자신의 일이었거나 자신의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그런 태도를 안 가지죠. 마음가짐 자체가, 마음가짐부터가 다를 텐데 웃으면서 뭐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대본은 짜여져 있고 토크쇼처럼 그냥 진행을 하시는데, 보이는 저희는 정말 진지했거든요. 보는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보고 참여했는데 결국엔 그런 답변이 돌아올 거라면은 그 청와대 청원이라는 제 기능을 못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결과 발표는 기계 결함으로 나왔는데 하나지상방산 측에서는 자기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우린 그 조사 기간 때 참여를 안 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좋게 포장을 해서 결국엔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약 1년이 걸렸는데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상규명도 없이 어떠한 처벌도 없었고요. 그냥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다 이런 기다림밖에 없더라고요. 청원 되고 나서 한번 오셨거든요. 그때 대표 사장님이 오셔서 너무 늦게 왔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총 5분이 오셨는데 처음부터 왔으면은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서야 왜 불난 곳에 급하게 불 끌어온 마냥 오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달갑지는 않았죠. 일단은 그래도 사과는 사과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끝까지 안 왔으면 정말 너무 화가 났을 텐데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쪽에서도 조사가 끝나고 뭐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아직 조사 중이니까 뭐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아직 조사 중이고 이제 거의 조사가 끝까지 왔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현재 대한민국에 1000문 정도의 K9 자주포가 있는데 대략 4조 규모가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고 이후로 사격 중지 상태를 했다가 1월부터 다시 실사격을 재개한 거죠. 정말 웃기는 일이죠. 사고가 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격 중지를 하고 1월부터는 다시 그 사고가 난 K9 자주포를 사용한다. 한 화포에 최소 5명이 들어가서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0개 자주포가 있는데 대략 5000명 가량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약을 밖에 빼고 사격을 한다, 정비를 더 열심히 한다, 뭐 부품을 교체를 했다, 그리고 불에 안 타는 전투복을 입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바뀌기 전에 기계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게 하나도 없는데 생뚱맞은 걸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그것도 어이가 없는 나라의 일이죠. 현재까지도 사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저희 부대는 사고 난 직접적인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사격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
아직 전역을 하지 못한 후임들은 화포에 들어가면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생각하니까 절대 이거는 못할 짓인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 의가사한 병사도 있고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다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주포를 운용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 군대를 들어가는 나이대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다치고 나오면 20대 중반이에요. 그래봤자.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훨씬 많은 청년들인데 다치고 나오면 후유증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장이 큰데 물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큰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시스템인 거죠. 팔다리가 없는데 뭐 어떤 일을 하겠어요. 뭐 이런 저 같은 경우에도 흉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은 좋은 시선이든 안 좋은 시선이든 어떤 시선을 받게 되면 저는 거부감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고 뭐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든지 저는 거의 지금 손 기능을 못 쓰고 있어요. 오므려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일자리가 가산점 10%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꿈 많은 사람이 건강했던 청년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걸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과연 당신들이 20대 때 엄청난 사고를 군대에서 당하고 전역을 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런 것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가산점 10% 줄게 이내 그걸로 잘 취업해봐. 정말 그림이 떡이죠 저희한테는. 사실 저는 20대 청년들이 아무 대가 없이 군대를 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면은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아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데려가는데 다치고 나니까 남의 아들 취급을 한다면은 이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쪽팔리다고 할 수 있죠. 나라에서 먼저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는데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가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은 아무도 군대를 안 갈 것이고 아무도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고는 계속 일어날 건데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어떠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매뉴얼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최근에도 뭐 군사고가 났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조금씩은 달라졌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바뀌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야 이 군 정부가 바뀌려는지 나라에서 좀 군인들의 예우라든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쟁도 안 나는데 사망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나라의 책임도 있겠죠. 사실 죽은 사람들이나 부상자들의 가족들은 믿고 맡긴 건데, 군대를 보낸 건데, 싸늘한 시신으로나 아니면 많이 다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돌아온다면은 아무래도 나라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제2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